여기까지는 주변 환경을 체크를 했다면 이제는 집의 환경을 봐야 됩니다.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집의 상태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진짜로 집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.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곰팡이라든지 누수된 부분들, 이런 거는 인터넷이나 앱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.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, 버튼홍입니다. 이번 주제는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이에요. 요즘 집 구하는 과정들이 다 비슷하거든요. 일단 뭐 핸드폰 켜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이라든지 다방 같은 거 켜가지고 사진 보고 정보 보고 괜찮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연락합니다. 그래서 집 보러 가면 돼요. 근데 집이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이게 아무리 좋은 정보를 보고 확인을 하더라도 꼭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인터넷이나 앱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 환경이에요. 앱에서 지하철 도보 5분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잖아요. 근데 실제로 걸어보면 어때요? 막 중간에 큰 도로 있어가지고 신호등 기다리는 것만 5분 넘게 걸리고, 아니면 오르막길이 있어가지고 와 너무 힘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. 심지어 밤에 가보면 가로등이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들을 알기 위해서 가서 꼭 걸어봐야 돼요. 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. 소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. 일단 조용한 동네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막상 가봤는데 낮에는 진짜 조용해. 근데 저녁만 되면 포장마차가 막 열려. 이런 데들도 되게 많거든요. 혹은 2시까지는 되게 조용한데 3시부터 갑자기 소음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집을 보러 갈 때는 시간을 바꿔서 가서 봐야 됩니다. 제일 추천하는 시간대가 평일 낮, 퇴근 시간 이후, 그리고 주말 저녁, 이 3번 정도는 가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주변 환경을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.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생활 편의시설들, 약국이라든지 병원, 그다음에 마트, 세탁소,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, 이 정도면 괜찮은지를 걸어 다니면서 같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. 요즘에는 맛집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배달이 잘 되는지, 상권이 있는지, 이런 것들도 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이게 주변 환경을 전체 다 보는 거예요. 내가 이 지역에 살았을 때 괜찮은지, 이런 것들을 걸어 다니면서 체크를 다 해보는 거죠. 이게 한 3번 정도 가서 보게 되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. 여기까지는 주변 환경을 체크를 했다면은 이제는 집의 환경을 봐야 됩니다.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집의 상태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진짜로 집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.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곰팡이라든지 누수된 부분들, 이런 거 볼 때 천장이라든지 창문 틈,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물이 샌 흔적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는 누수가 전에 났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. 물론 집에 곰팡이가 아예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. 가구를 들어봐도 있고 환기를 잘 안 시켜서 생기는 곰팡이도 있습니다. 근데 가구라든지 환기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들은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생기지 않아요. 그래서 짐을 빼봐야지 보이거든요. 근데 창가라든지 천장 모서리 쪽에 있는 곰팡이들은 대부분 누수라든지 습해서 생긴 곰팡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눈에 잘 보여요. 이건 답이 없어요. 일단 물이 새게 되면 공사가 커지고 고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두 번째는 냄새예요. 일단 원룸이라든지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구조상 냄새가 빠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거나 하는 곳들은요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에서 냄새가 나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. 특히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비 오거나 장마철 되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. 세 번째는 수압 체크하는 거예요. 뭐 집 볼 때 제일 많이 체크해야 되는 게 수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것도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. 어디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샤워기 틀어놓고 싱크대 물 틀어놓고 여기저기 다 틀어보세요. 그럼 수압이 진짜 센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, 아니 집 보러 갔는데 여기저기 다 틀고 있으면 되게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.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. 일단 손을 씻으러 세면대에 간 다음에 변기물을 내려보는 거예요. 아무래도 변기물을 내리게 되면 무조건 세면대에 있는 수압이 약해집니다. 근데 이 수압이 약해지는 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싶은 수압이 있고요. 아니면은 아예 멈추는 곳들이 있어요. 이렇게 아예 멈추는 곳들은 수압이 정말 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, 마지막으로 좀 많이 보는 게 햇빛의 방향이에요. 우리 남양집 되게 좋아하잖아요.
남향이라는 게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밝고 되게 좋아요. 근데 어디가 남향일까? 어디 방향으로 봤을 때 남향일까? 이걸 잘 모르거든요. 집마다 좀 달라요. 집마다 보는 게 다른데 일단 내가 제일 많이 생활하는 그 창문 방향이 어디가 남쪽인지를 봐야 돼요. 원룸 같은 경우는 메인 창문 쪽이 남향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, 거실이 있는 경우는 거실 창을 기준으로 남향을 봅니다. 그래야지 내가 사는 동안에 햇빛이 꾸준히 잘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창밖에 뭐가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. 남향이라고 하더라도 동간 거리가 너무 짧거나 너무 가까이 앞에 뭐가 있으면은 해가 안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창문도 열어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주변 환경이랑 집 상태를 잘 확인하게 되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고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앱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겉모습밖에 없습니다. 그냥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좋은 집을 고르려면 주변 환경과 집 상태를 꼼꼼히 잘 봐야 돼요. 이거는 현장에서만 딱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걸 체크하시면 내가 사는 동안 되게 만족도 높은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